그러면 이제 물론 업황은 앞으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 주가는 6개월, 9개월 선행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막 업황이 반등했을 때는 주가가 이미 많이 떠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쯤에는 바닥이지 않을까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를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익 QNC라고 이제 반도체 파츠 회사,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 그 아까 그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싱 전략, 네. 그거를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네. 주식을 살 때 뭐 가치주, 네. 뭐 성장주 이런 식으로 네네. 처음에 5대5를 산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가치주는 별로 안 빠지고 네. 성장주는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그럼 이 가치주를 좀 팔아서 성장주에 네네. 넣고 이런 좀 그 주식의 특징이 다른 거, 이런 가운데서 좀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개인이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주식으로 하는 거니까. 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오르는 거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빠지는 거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타기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네. 매수 평단가가 떨어지니까. 아, 네. 그 아예 그냥 뭐 주식하고 채권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리밸런싱 한다 그러면 뭐 주식하고 미국 국채를 하든지 뭐 예, 주식하고 달러를 하든지, 적어도 뭐 만약에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는 해야지 뭔가 분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주식 안에서는. 네. 이게 참, 그 지수는 어차피 진짜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진 거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게 주식끼리 한다는 거는 그쵸. 확실히 조금.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롱숏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예.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숏을 잡았는데 자기 종목을 롱을 잡았는데 그게 또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수는 계속 버티면서 자기 종목만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또 로직이 안 먹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 전략도 쉽지는 않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상관관계가 네네. 역으로 돼 있는 거. 그렇죠. 그걸 갖고 하는 그렇죠. 거다. 그 상관관계라는 게 또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큰 쇼크가 올 때는 달러가 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게 먹히든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또 평상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루틴 할 때는 또 하나도 안 먹혀요. 네. 그 요즘에 또 그 채권 투자도 많이 얘기하셔서 네네. 혹시 채권도 투자하시나요? 채권은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 채권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런 식의 전략도 막 피시더라고요. 그 지금은 채권을 사서 채권 금리가 내려갈 때 팔아서 주식으로 넘어가라. 네네. 뭐 그것도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 지금 채권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네, 그때 튀었을 때 사면 또 그러니까요. 채권 수익률도 괜찮으니까. 네, 뭐 미국 국채 가지고도 그렇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데, 그 정말 채권 트레이드도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막 이게 자기한테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인데 막 그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해보면 이게 잘 안 맞는다라는 걸 대충 느끼실 거예요. 네. 네. 그럼요, 대표님. 그 이제 뭐 그 주식 포트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좀 주식 위주로 담겨져 있어가지고 리밸런싱 전략도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화 재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입을 해서 네네, 지금은 그렇죠. 사야 될 시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걸 좀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금융위기를 겪었고, 금융위기 때는 이제 그 거의 뭐 사회 초년생 뭐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잘한 거는 이제 적립식 펀드. 네. 그때 엄청났어요, 손실이. 뭐 정말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무슨 제가 막 플러스였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50%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납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납입을 멈췄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크게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거는 이제 제가 자동 이체해 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적립식 펀드를 계속 이체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금융위기가 지나니까 그게 또 그 짭짤한 시드머니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 현재 시점에서 매월 한 100만 원 정도씩은 네네. 여유 자금이 계속 있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도 다 주식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정도 하면 좋을까요? 투자를 계속해서 매월 이제 100만 원씩 여윳돈이 있다고 네. 했을 때. 뭐 저는 주식 살 것 같은데요. 100% 다? 네. 왜냐면 전 주식쟁이니까. 지금 싸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락해도 뭐 얼마 안 될 것이다. 네네, 그렇죠. 다음 달 또 들어오기가 그냥 다 늦겠다. 네네, 뭐 100만 원씩이면 네.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이면 약간 좀 생각할 만한데 1000만 원이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면 약간 저기 주식을 그래도 한 60%는 살 것 같고요. 한 40% 정도는 유동할 수 있는 현금으로 뭐 놔두지 않을까. 뭐 단기성 예금이나 뭐 미국 국채로 뭐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달러를 사놓을 수도 있는 거고. 네. 6대4 정도. 네네. 100만 원 정도는 다 사고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다 산다고 했을 때는 네. 뭘 사시겠어요? 저는 뭐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을 이제 그 나중에 여기 반등할 때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종목 이야기할까요? 네, 몇 개만 좀 얘기해. 네, 뭐 항상 이야기하는 회사예요.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 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를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익 QNC라고 이제 반도체 파츠 네, 회사,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네. 거의 다 반도체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거의 여기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전공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후공정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네, 후공정 고도화될 거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계속 고도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포럼이나 뭐 인텔의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후공정 투자 쪽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웬만한 반도체 뭐 세미나나 뭐 학술제 이런 데 가면요, 후공정 이야기가 절반 이상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만큼 전공정이 지금 3나노에서 뭐 더 나가기가 쉽지 않은. 너무 미세화돼서. 네, 거죠? 너무 미세화돼서 이게 이제 너무 어렵고, 기술 자체도 너무 어렵고,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돈도 너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정이 좀 쉽지 않아지니까 이제 뭐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해서 이제 이종 집적 칩.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개 칩을 그냥 하나의 패키징 했는데, 이제는 이제 피자 보면 여러 가지 맛 이렇게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처럼 이제 여러 가지 칩들을 하나로 패키징하는 기술들이 시스템 기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VR, AR 같은, XR 같은 이런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에도 있고,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스마트워치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도 다 이제 이종 집적 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뭔가 좀 두드러지는 회사가 뭐 제가 본 그런 정도의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미국 내에서, 미국 반도체 굴기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팹이 많아지면 누가 수혜를 볼까? 네, 원익 QNC는 MOMQ라는 쿼츠 원재료 회사가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이 아메리카에서 수혜를 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익 QNC는 뭐 실적 대비해서도 뭐 주가가 너무 싸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모리 최근에 이제 캐펙스 투자 축소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감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 이야기 나오면 바닥 시그널이었거든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업황은 앞으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 주가는 6개월, 9개월 선행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막 업황이 반등했을 때는 주가가 이미 많이 떠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쯤에는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후공정 과정은 네. 시스템 반도체, 네.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네네. 다 해당되는 건가요? 시스템 반도체 주로 해당됩니다. 아, 네. 그렇구나. 메모리 반도체는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대신에 이제 HBM이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D램을 수직으로 네. 3D로 적층해서 이제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건데요. 그게 요즘에 AI용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 AI용 칩에다가 이제 이 HBM을 D램으로 쓰는데, 그게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HBM3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삼성이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그 HBM 칩을 또 AMD에 납품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 뭐가 좋냐면, 일단 AI를 연산하는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일단은 성능도 좋지만 전력 소모를 굉장히 줄여요. 많게는 80%까지 전력 소모를 줄여주기 때문에,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PPAC, 네, 이제, 네, 퍼포먼스, 파워, 에어리어, 코스트, 네, 충족하는 거고. 네, 충족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후공정으로 만약에 흐름이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주목을 받고 한국의 반도체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뭐 그냥 해외 기업 보신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BES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ESI라는 회사인데요. 비실리콘이라는 회사인데 뭐 그런 회사를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회사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이제 EDA 툴을 하는 회사 시놉시스라는 회사하고 여기는 이제 설계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이제 칩이 계속 고도화되면 설계도 빡빡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이제 시놉시스라는 회사하고 케이던스라는 이제 미국 회사고요. 뭐 거기를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 쪽에서는 지금 BESI라는 회사가 가장 잘하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여기에 좀 뭔가 이제 좀 따라갈 만한 회사는 한미반도체. 네, 그런 회사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익 QNC는 이제 반도체 공정이 계속 돌아가면 이제 소모품. 네, 쿼츠라는 소모품이 계속해서 닳기 때문에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저자님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대만은 네. 이게 성공정 설계 제조 테스트 네. 물론 이제 설계 쪽은 미국이 워낙 네네. 강자라고 하지만 이게 되게 잘 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TSMC를 중심으로 이게 맞습니다. 생태계가 잘 돼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네.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키워야 된다고. 그렇죠. 일단 이제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건데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돼서 팹리스 고객들이 막 몰려들어요. 네. 그러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 밑에 있는 뭐 DSP라고 해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는 칩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을 또 외주해주는 오사치라고 하죠.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라는 이제 이런 회사들도 커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대만이 잘 되는 건 TSMC가 막 줄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 칩리스 업체들도 많이 저기 IP나 뭐 툴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오사도 워낙 또 ASE라는 세계 1위 업체도 있는 거고 대만이요? 네네. 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뭐 잘 되면 오사 뭐 미국의 암코라는 회사 옛날에 아남반도체라는 회사가 이제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암코라는 회사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거기가 세계 2위 오사 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괜찮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코아시아, 뭐 가온칩스, 뭐 알파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도 좋아집니다. 네. 그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잘 돼서 물량이 터질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10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을 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네. 거의 반도체 주력으로 그렇죠. 지금 네. 그만큼 싸고 그렇죠. 괜찮다. 뭐 반도체가 어쨌든 이번 위기 이후에 주력 어떤 산업이 될 거는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차 그런데 이게 반도체라고 하지만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자동차용 반도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네네. 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워낙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결국 AI 칩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라는 로봇 발표했지만 거기에 쓰는 칩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이거든요. 네. 그게 AI 칩이에요. 그게 지금 자율주행차 테슬라 자동차에 쓰이는 칩을 로봇에다 그대로 뇌로 심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들이 앞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로봇에도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이제는 뭐 최근에 뭐 애플이 내놓는 칩들 보면 뭐 CPU는 6개, 뭐 GPU는 뭐 6개, 근데 NPU가 뭐 16개 이래요. NPU라는 거는 뉴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서 요건 다 AI 처리하는 프로세서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산이 높은 만큼 네. 골이 깊다. 네. 그만큼 또 산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S&P가 한 20% 빠진 것 같고 네네. 나스닥이 30%, 네. 반도체 지수가 40% 이렇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번 위기를 좀 견디면 네. 반도체가 조금 더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네. 있다고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결국 그 경기에 이제 어떤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조금만 안 좋으면 얘가 죽어버리고요. 조금만 좋아지면 또 막 파닥파닥 난리예요. 네.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네. 그 한 2년 보면 네. 그 반도체 지수 2배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진짜 지금 분위기상 네. 정말로 좀 매수하라고 하고 막 반도체 이러면 더 막 경기를 일으키시면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더 용기를 발휘해서 역발상으로 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뭐 사실 파월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알 수도 없는 거 그냥 거기에 집중하느니 그냥 정말 좋은 종목, 좋은 섹터 골라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게 시장이 뭐 기회 왔을 때 그때 자기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살 리스트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또 물어보고 살 거예요?
뭐 사야 됩니까?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미리 공부해놓고 반등이 났을 때는 자기가 확신이 있는 기업에 사야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또 선반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또 6개월일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긴 그렇죠.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미리 해서 어느 정도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맞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책이 나오시지 않나요? 네네. 예고편으로. 어떤 책인가요? 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책이고요. 이제 뭐 반도체라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뭐고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제 책은 조금 다릅니다. 약간 반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반도체를 보는 세상에 대해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어떤 국제사회 세계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정말 한가운데 있는 게 반도체인데 결국은 이 반도체가 뭐 서로를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를 통해서 AI가 어떻게 되고 향후 성장 산업이 자율주행차와 로봇,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얕고 넓게 깊이는 자신 없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게 좀 써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쉬워야 돼요. 일단 쉽게 써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는 주제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쓰기에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쉽게 쓰려고 만화도 좀 넣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되게 절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그 반도체 시장에 진짜 한번 순풍이 불 때 이게 하나의 그 바이블 같이 해서 회자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다시 올 수 있는 이 부의 기회에 그것도 한번 꼭 잡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혹시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이 정도 사이클은 뭐 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본인 인생에서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자신의 어떤 부의 어떤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10년에 한 번 오는 사이클이 지금 같은 느낌인 거는 맞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뭐 요거보다 좀 금융위기 때 더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산 시장이 빠지는 거는 이 정도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실물은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실물이라고 하면 부동산? 뭐 이제 실제 경기가 이제 망가지는 게 이제 그게 내년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항상 주식 시장인 자산 시장은 선반영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말고요. 충분히 뭐 자기가 감내할 수준의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꼭 잡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믿는 대로 하세요. 계속 뭐 의심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밀고 가는 뚝심이 정말 중요하고 진짜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런 게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IT의 신의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